quite sure what is coming your way. But when you've got an entire company who knows that the fewest cancellations and the most on-time flights are nothing if we can't get your things there too. It's no wonder more people choose Delta than any other airline.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0일 금요일 뉴스투데이입니다. 시애틀 북쪽 시드로울리 제임스 마켓 한인 여주인 피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어제 도주하는 차로 마켓 여주인 박소피아 씨를 치어 숨지게 한 범인과 마켓에서 맥주를 훔친 용의자, 그리고 차에 탔던 공범 1명 등 모두 3명을 체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사건 후 경찰은 도주 차량에 절도 용의자와 여성 1명 포함 모두 4명이 타고 있었던 것을 확인하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언론의 감시 카메라 영상이 함께 공개되자 제일 먼저 16세 여성이 경찰에 제보해 박 씨를 치어 살해한 운전자인 19살 남자 매튜 토빈을 지난 3일 체포해 강도와 뺑소니 운전 혐의 등으로 스카지트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했습니다. 이어 마켓에서 맥주를 훔쳐 달아났던 17살 남자 용의자도 지난 4일 저녁 경찰에 자수해 청소년 유치소에 수감되어 있으며 나머지 1명을 리만 페리 로드에 있는 한 집을 수색해 체포했습니다. 서북미 한인 골프 동호회는 지난 9일 타코마 궁식당에서 모임을 갖고 동호회에서 마련한 자체 발전 기금을 해병 전우회와 서북미 문화재단에 전달했습니다. 김영철 회장은 서북미 한인 골프 동호회는 11년째 한인사회 발전을 위해 회원들이 마련한 후원금을 한인사회 단체들에게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시애틀 한인회가 추진한 제13차 효도관광에 77명이 참가했습니다. 효도관광팀은 지난 10월 6일 오전 11시에 시댁공항에서 아시아나 항공편으로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이날 환송식에는 이광술 이사장, 서용환 명예회장 등 한인회 임원 4명이 나와 환송 준비를 도왔습니다. 이번에도 10년 이상 모국을 방문하지 않은 한인들이 많이 참가했으며 참가자 중에는 60년 만에 한국을 방문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형제교회 실버대학이 2014년도 봄과 가을 학기부터 HJI 교육원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네, 실버대학이 10년 전에 이 지역 사회의 노인분들을 위해서 이제 많은 과정들을 개설을 하고 대학으로서 이제 학점제를 도입해서 학점을 채우신 분들은 졸업도 하시고 하면서 이제 많은 봉사를 하게 됐는데요. 10년 전에 입학하신 노인분들이 이제 많이 졸업을 하시고 또 새로운 분들이 많이 들어오시게 되면서 저희가 좀 이 과목이나 이런 저희가 제공하는 많은 것들을 좀 새롭게 변신하고자 해서 HJI 교육원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지난번에도 들었는데요. 지난번에는 아이폰을 많이 하셨고 요번에는 아주 그걸로만 하신다 그래서 또 선생님도 새로 오시고 하니까 너무 좋아서 왔어요. 근데 지난번 클래스에 너무 좋았어요. 좀 뭐가 배우고 싶으세요, 가장? 저는 뭐 특별히 배우고 싶은 것보다 사진 보는 거, 현상하는 거 그거가 보고 싶었는데 너무 쉽게 그거 가르쳐 주셨고 앞으로 이제 한국 가게의 그 기록을 볼 수 있는 거 그거를 또 배우게 되고 재밌어요. 어떤 과목 듣고 계세요? 제가 음악하고요, 스포츠 댄스. 재밌으세요? 네, 너무 재밌죠. 하시고 나서 좀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셨나요? 기분이 날아가고 네. 이제 건강 챙기고 이제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대화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너무 좋아요. 제가 이거 이런 기계 이런 것도 잘 모르고 했는데 그 이유는 더 샌프란시스코에서 이제 가족들하고 아들, 딸하고 같이 이렇게 살다 보니까 애들이 너무 많은 도움을 저한테 줬어요. 그래서 저를 너무 무능하게 만들어서 제가 이렇게 노력을 별로 안 했어요. 그래서 뒤늦게나마 이렇게 제가 배우려고 나왔습니다. 예, 유익한 정보 너무 많았어요. 저는 좀 기능을 여러 가지 사용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와서 보니까 굉장히 무한한 그런 정보를 앞으로도 계속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유익했습니다. HJI 평생교육원에서 IT 담당, IT 쪽에서도 또 스마트폰 강의를 맡았는데요. 저희가 아이폰하고 안드로이드 폰 두 가지 중에서 특히 이제 한국폰 안드로이드 운영 체계를 사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 유용한 앱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했는데요. 뭐 가스를 찾는 법이라든지 싸게, 그 다음에 뭐 도서관 찾는 법, 그 다음에 친구 찾기, 가까운 근처에서 식당 찾는 법 같은 앱을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어린아이 같이 너무 천진하게 열심히 배우시고 또 하나하나 기계가 익숙해질 때마다 기뻐하시는 모습이 참 보람 있었습니다. 2005년 3월에 처음 설립된 형제교회 실버대학은 형제 인스티튜트의 약자인 HJI로 이름을 바꾸고 지역 커뮤니티를 위한 평생교육원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올해부터 IT 분야를 더욱 활성화하고 시스템을 재정비했습니다. HJI는 1년 중 봄과 가을 두 학기를 등록받으며 한 학기는 각 10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학기 수업을 모두 이수하면 수료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술, 음악, 실생활과 관련된 각 분야별로 유익한 강의들이 있으며 특히 영어회화와 컴퓨터 과정은 배움의 의욕이 있는 55세 미만의 연령층에게도 종교를 불문하고 입학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최고 경영자가 여성은 임금 인상을 요구할 필요가 없으며 그저 회사의 임금 지급 시스템을 믿어야만 한다는 발언으로 거센 비난에 직면했습니다. 나델라 CEO는 어제 애리조나주에서 컴퓨터 부분에 종사하는 여성들의 회의에서 임금 인상 요구에 불편해하는 여성들에 대해 조언해달라는 요청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같은 그의 발언이 알려지자 그의 트위터와 블로그에는 거센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나델라는 여성들은 회사에서 자신의 업무 수행에 맞춰 적절하게 임금을 올려준다는 것을 믿어야만 하며 임금 인상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 더 현명한 처신이라고 말했습니다. 비난이 거세지자 나델라는 자신의 발언이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며 사과했습니다. 그는 남녀 모두 같은 일을 하면 같은 임금을 받아야 한다며 자신이 임금을 인상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임금 인상을 요구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불과 한 달 후 재선 선거를 앞두고 있는 오레건주 민주당 잔 키츠하버 주지사의 약혼자인 실비아 헤이츠가 17년 전 돈을 받고 불법 위장 결혼을 했다고 밝혀 키츠하버 주지사가 공경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녀는 어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1997년 29살이던 당시 10살이나 어린 18살 이두피아 이민 청년으로부터 $5,000를 받고 그가 미주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불법 위장 결혼을 했다고 시인했습니다. 그녀는 이 돈으로 랩탑을 사고 학교 경비를 썼다고 말했는데 당시 위장 결혼은 벌써 그녀의 세 번째 결혼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녀는 잘못을 시인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모든 책임과 결과를 받아들이겠다고 말했고 키츠하버 주지사는 지난 8일 윌라메트 위크 주간지가 이 같은 사실을 폭로할 때까지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위장 결혼 사실이 알려진 후 그는 매우 놀라고 상처를 받았으나 그녀와 계속 함께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키츠하버 주지사가 공화당 후보의 지지율 면에서 9.4포인트 앞선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번 스캔들이 선거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지난 8월 비무장 흑인 청년이 백인 경찰의 총에 맞아 숨지면서 소요 사태가 벌어졌던 미주리주 퍼거슨시 인근에서 또다시 흑인 10대 청년이 경찰의 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세인트 루이스 투데이는 어제 18살 흑인 본더리드 마이어스가 전날 세인트 루이스 남부쇼에서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사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경찰은 마이어스가 먼저 경찰을 향해 총격을 가했다고 밝혔지만 마이어스의 부모는 그가 무장한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이어스를 쏜 경관은 8일 오후 7시 30분경 쇼 인근을 순찰하다 마이어스를 비롯해 3명의 청년들을 포착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마이어스를 향해 17발의 총격을 가했지만 이 중 마이어스가 몇 발을 맞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이어스의 어머니 시리타 마이어스는 아들이 피격 당시 들고 있던 것이 총이 아니라 샌드위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퍼거슨 시민단체들이 10에서 12일 비무장 흑인 청년 마이클 브라운을 숨지게 한 백인 경관의 기소를 촉구하며 대규모 시위를 예고한 가운데 이번 사건으로 다시 소요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항공기 탑승객이 에볼라에 걸렸다는 발언을 해 기내가 한때 패닉에 빠진 일이 발생했지만 이 승객은 최근 아프리카를 다녀온 적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폭스뉴스와 메트로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 8일 US 항공 845편에 탑승한 한 남성이 착륙 직전 자신이 에볼라에 걸렸다고 외치자 200여 명의 승객들은 물론 승무원들이 한때 패닉에 빠졌습니다. 항공기가 착륙하자 대기하고 있던 푸른색 특수 보호복을 입은 응급방역 요원들이 신속히 항공기에 탑승했고 이 남성을 항공기에서 내리게 한 뒤 항공의료센터로 데려가 에볼라 검사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이 남성은 에볼라 증상이 발견되지 않았고 심지어 최근에 아프리카를 다녀온 적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의료진은 이 남성이 항공기에 탑승한 이후 기침을 하고 있었으나 검사 결과 에볼라 감염자의 주요 증상인 열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의료진은 이 남성이 항공기에 탑승한 이후 기침을 하고 있었으나 검사 결과 에볼라 감염자의 주요 증상인 열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북미 출신으로만 알려진 채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이 남성이 검사를 받는 동안 200여 명의 승객은 기내에서 2시간 동안 갇혀 있어야만 했습니다. 공항을 운영하고 있는 푼타카나 그룹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승객의 농담 때문에 일어난 일로 규정했습니다. 영국 암연구소 과학자들이 주도한 이 연구는 흡연자와 흡연하다 금연한 사람, 그리고 한 번도 담배를 피지 않았던 사람을 포함한 7명의 폐암을 조사한 결과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이 조사 결과 암을 유발한 최초의 유전적 과실이 발생해도 그것은 여러 해 동안 발견되지 않다가 추가적인 과실이 발생할 경우 암의 급격한 악화를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폐암 환자의 3분의 2는 증세가 진전돼 치료가 불가능한 시점에야 암에 걸렸음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 연구팀은 이번 조사가 폐암의 조기 발견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며 담배가 폐암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어서 한국 소식입니다. 북한이 10일 오후 4시에서 5시 사이 민간 단체들이 북한으로 날린 대북전단을 향해 사격을 실시해 일부 탄이 경기도 연천에 떨어져 군이 대응 사격을 실시했습니다. 북한이 대북전단을 향해 사격을 실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북한군은 이날 오후 2시 연천군 합수리 일대에서 탈북자 단체 등 국내 보수 단체 회원들이 노동당 창건 기념일을 맞아 북한 체제를 비난하는 전단과 미국 달러, CD 등을 담은 풍선을 날리자 사격을 실시했습니다. 총성은 이날 오후 3시 55분부터 4시 10분쯤까지 이어졌으며 이 가운데 일부 고사포탄이 민통선 일대의 군 주둔지와 민간 지역에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삼곤리 중면사무소에서도 탄피가 발견됐으며 군은 K6 기관총 40발을 북한군 지피를 향해 쐈습니다. 또한 합참은 북한이 1차 사격을 한 이후 아군도 대응 매뉴얼대로 사격했다고 설명하며 북한이 1차 사격에서도 우리 쪽을 조준한 것은 아니었지만 2차는 풍선을 향해서 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이나 민간인의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북한군의 추가 사격에 대비해 대응 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0일 오전 8시 30분쯤
전북 부안군 왕등도 서쪽 약 144km 해상에서 중국 선적 80톤급 탐항어선 노영호 509875 선장 45살 송모 씨가 해경과의 단속 과정에서 복통과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목포 한국병원으로 긴급 후송됐습니다. 송 선장은 해경 헬기로 후송된 후 심폐소생 등 응급처치를 받았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한국병원 측은 CT 촬영 결과 지름 1.8cm의 총알이 발견됐다며 사인은 총상에 의한 관통상이라고 밝혔습니다. 병원 측은 총알이 등에 맞고 들어가 폐와 간을 손상시켰다고 덧붙였습니다. 불법 조업 단성에 나선 해경이 공포탄이 아닌 실탄을 사용한 것을 놓고 적절한 대응이었는지 논란이 예상됩니다. 해경은 지난 2012년 10월에도 불법 조업 단속 중 중국 어선에 고무탄을 쏴 선원 장모 씨가 숨졌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